자, 수업합시다. 우리가 역학이 끝나면 뭐부터 나와? 에너지부터 나오는 거야, 에너지. 역학이 끝난 거야, 이제. 그럼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그 에너지가 뭐냐라는 거야. 에너지. 에너지가 뭐지? 에너지가 뭐야? 우리는 에너지의 정의를 먼저 하고 가자고. 됐니? 에너지를 뭐라 그래? 동현아, 에너지 뭐야? 그렇지, 일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됐니?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럼 선생님은 에너지 있니? 에너지 있지. 뭐가 있어? 일을 할 수 있거든. 선생님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일을 할 수가 있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선생님이 강의를 할 수도 있다. 너희들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 어때? 엄청난 걸 들어올릴 수도 있다. 진짜야. 오늘 선생님 PT 받았는데 나 오늘 100kg 들었어. 비울었어? 그래서 오늘 헬스 트레이너가 그걸 동영상으로 찍었어. 나도 모르는데. 내가 100kg를 들었단 말이야. 그걸 찍어가지고 오늘 집에 갔는데 카톡으로 들어줬더라. 보내줬어. 나 오늘 100kg 든 날이야. 그래서 지금 온몸에 알이 배겨져 있어. 엄청난 일한 거지? 그럼 또 뭐 할 수 있어?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에너지 뭐야? 일할 수 있는 능력. 자, 간다. 전기 에너지 뭐야? 전기가 일할 수 있는 능력. 됐어요? 화학 에너지 뭐야?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됐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이 에너지를 가졌다, 일을 할 수 있다. 됐죠? 그럼 두 번째, 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에너지라는데 그럼 일이 뭐야? 그럼 일의 정의 뭐냐고. 어떤 걸 일이라고 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의를 다시 내려야 돼. 생활 속에서의 일과 물리적인 일은 서로 달라. 알겠니? 생활 속에서의 일과 물리적인 일은 다르다고.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일을 배우는 거야. 물리적인 일을 배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일이란 어떤 걸 물리적인 일이라 그러냐면 힘을 사용해서 그 물체를 이동시켰을 때만 그걸 물리학에서 일이라고 하는 거야. 생활 속에서의 일은 다른 거지. 선생님 봐봐. 선생님이 뭔가를 그리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아이디어 생각을 했어. 그럼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 엄청난 일을 한 거야. 근데 그건 물리적으로 일을 하나도 안 한 거야. 왜? 내가 앉아서 생각만 했잖아. 힘 얼마 썼어? 앉아있었는데 뭐 힘을 썼겠어? 물체를 이동한 거리는 얼마가 있어? 이동한 거리가 어디 있어? 이동한 거리 없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물리적인 일은 힘을 사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것. 다시 할게. 다시 봐봐. 생활 속에서 일과 물리적인 일은 차이가 나는데 물리적인 일은 측정 가능해야 된단 말이야. 그 측정 가능한 게 뭐야? 힘을 사용해서 물체를 이동시킬 것. 그걸 우리는 물리적인 일이라고 사용하는 거야. 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일 먼저 알겠어? 이제 일의 정의가 내려온 거다. 그래서 한 일을 W라 그래. 내가 한 일은 한 일은 물리적으로 내가 일을 했다는 건 뭘 사용해야 돼? 힘을 사용해서 내가 힘을 사용해서 그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힘을 사용해서 물체를 이동한다. 이동거리라고 쓰자. 이동거리가 발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우리 뭐라 그래? 한일이라 그러는 거야. 힘을 사용해서 물체를 힘의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돼. 그걸 한일이야. 물론 한일의 단위도 굉장히 중요해. 한일의 단위는 얼마냐? 한일의 단위는 줄을 쓰는 거야. 일의 단위 줄. 그런데 봐. 힘의 단위는 뭐가 돼야 되지? 뉴턴. 거리의 단위는 미터가 돼야 되겠지. 이거 어느 선생님이 시험에 자꾸 내더라. 그래서 줄과 같은 단위는 누가 돼야 돼? 뉴턴, 미터. 이게 줄과 같은 단위야. 뉴턴, 미터. 힘으로 물체를 이동시킨 거지. 됐습니까? 아주 간단한 거 해볼게. 뭐 이런 창피한 일을. 됐어요? 자, 간다. 얘 얼마 할까? 2kg짜리라고 할까요? 근데 내가 얘를 얼마로 잡아당길까? 10N으로 잡아당겼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얘가 몇 미터 끌고 갔다가 그냥 5m 끌고 갔다가 하자. 5m 끌고 간 거야. 내가 한 일 얼마야? 힘 곱하기 거리.
그냥 2kg하고 관련 있어 없어? 없어. 그냥 힘으로 물체를 끌고 간 거야. 50줄, 다른 말로 50뉴턴 미터. 그냥 아주 간단한 거지, 한 일. 힘 곱하기 거리야. 알겠어요? 힘 곱하기 거리야. 물론 이걸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도 만들기도 해. 많이 만들어. 이걸 그래프로 굳이 만들기도 해. 이렇게. 얘가 거리, 얘가 힘, 이렇게. 그럼 힘 거리 그래프가 되는 거지. 힘 거리 그래프가 되겠지.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대로 얘가 10뉴턴이야. 몇 미터 끌고 왔어? 5미터 끌고 왔어. 이렇게도 만들기도 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니? 그러면 요 면적을 구하면 힘 곱하기 거리가 돼야 되겠지. 요 면적이 뭐가 돼야 돼? 한 일. 몇 줄? 50줄.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됐습니까? 학교 책에는, 우리 책에는 생략돼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 아주 가끔 내는 경우가 있어. 바로 뭐야? 원운동. 잘 봐. 원운동 잠깐 해볼게. 자, 봐. 이렇게 되는 거야. 이 물체가 2kg짜리야. 됐니? 여기서 원운동으로 뱅뱅뱅뱅 돌리고 있어. 됐니? 그때 한 일의 양은 얼마야? 이렇게 묻기도 해. 됐니? 이때 한 일의 양은 얼마야? 동은아? 이때 한 일 얼마인 줄 알아? 0이야. 왜 0이냐면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어디 가냐?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이 안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이 안쪽으로 받는 거야, 힘을. 무슨 역이라 불러 얘를? 구심력. 이 힘을 구심력이라고 부르는 거야, 구심력. 근데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이 점에 접선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야. 접선의 방향으로 이동. 얘가 이동거리야, 얘가 이동거리. 이동거리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저 뒤에 가면 한 번 더 할게.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해. 힘과 이동거리가 수직하지? 그러면 이 힘으로 물체를 이동했다고 하지 않아.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90도일 때는 한 일의 양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 W는 힘 곱하기 거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이 거리가 힘의 방향으로 발생했을 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의 방향으로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야. 힘의 방향으로 이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야. 이게 어디까지 수업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정교과 대해서는 선생님 봐. 한 번만 해볼게. 이해만 잠깐 해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옛날 책에는 있었는데 지금 책이 바뀌면서 없어졌다는 내용이야. 봐봐. 선생님 해볼게. 내가 해볼게. 됐니? 무슨 말이냐면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힘을 이렇게 가했다. 내가 힘을 이렇게 가했다고. 그런데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쪽 방향으로 5m를 이동했다라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내가 가한 힘이 10뉴턴이다. 내가 가한 힘이 10뉴턴이라고. 10뉴턴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내가 한 일은 얼마야? 힘 곱하기 거리 50뉴턴이 내가 한 일이냐고. 아니란 말이라고. 알겠니? 그러면 우리 책에서 없어진 게 뭐냐면 이게 없어진 거라고. 우리 이 힘을 옛날에는 분해할 수 있단 말이야. 이 힘을 이렇게 분해하면 이 힘을 분해하는 거야. 그러면 이 힘이 이쪽 힘 FY축의 힘, FY축의 힘이 있고 이 힘을 분해하면 이렇게 FX축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단 말이야. X축의 힘으로 분해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얘를 F로 이렇게 당겼지만 사실은 이 힘에 의해서 이 물체는 X축으로도 힘을 받고 Y축으로도 힘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근데 물체는 X축으로만 이동했지. 그러니까 이때 한 일은 Fx가 아니라 물체를 이동시키는 힘 Fx 곱하기 S가 돼야 된다고. 힘의 방향을 이렇게 구했었다고 옛날에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개정교과 되면서 없어져서. 됐니? 그럼 잘 봐라. 이 물체야. 이 물체는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움직였지? 수평면으로. 근데 Y축으로 이 방향으로 힘을 줬지. 그럼 이 Y축의 힘은 이 Y축이야. 이 Y축의 힘은 이 물체가 이동하는 데 힘을 어떤 영향도 줘, 안 줘? 안 주잖아.
그래서 이동거리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이면 이 힘은 그 물체를 이동시키는데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옛날에 이걸 F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로 나누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없어져서 내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나누진 않을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아, 이동거리 방향과 힘의 방향이 90도면 그 물체 이동 방향으로 어떠한 힘도 가하지 않는 이 FY는 물체를 이동시키는 데 드는 힘이 0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원운동 한다는 건 얘는 이동 방향이 이 방향이고 얘는 힘의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얘네 둘이가 90도여서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가 받는 힘의 한 일의 양은 얼마다? 0이라고.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 일 구하면 항상 물어봐. 원운동하는 물체가 받는 한 일의 양은 얼마야? 0. 이건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 일 할 때 하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 상황이어서 좀 알아둡시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야? 한 일을 배운 거야. 한 일을 배운 거야. 됐어요? 여기서 한 일이 0인 조건 뭐 있어야 돼? 물체가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등속 원운동이라 그래. 등속 원운동하는 모든 물체가 한 일의 양은 0이야. 물론 또 이런 것도 있겠지. 내가 무슨 무한대의 힘을 주더라도 얘가 정지돼 있어. 정지돼 있어. 내가 아무리 힘을 주더라도 어때? 물체가 정지돼 있으면 걔는 한 일의 양이 얼마야? 0이 되겠지. 그건 당연한 소리니까 생략할게요.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나 지금 뭐 강의한 거야? 나 지금 뭐 한 거지? 지금 뭐 했게? 한 일을 알려줬어. 됐니? 물리적으로 한 일 알려줬다 이제. 한 일이야. 일을 한 거야. 됐어? 난 일을 했다. 됐어요? 힘하고 거리. 나는 힘을 가해서 물체가 이동했어. 그걸 뭐라 그래? 우리는 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두 번째,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했어. 에너지 뭐야?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건 전부 다 뭐라 그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지. 너희들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너희들은 다 에너지를 있어. 너 에너지 있냐? 있어? 진짜 있어? 일 좀 해볼래? 썰렁했다. 빨리 하자.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뭐 많은 게 없네. 에너지였습니다. 자, 두 번째 갑니다. 에너지. 지금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야. 이제부터는 에너지. 아까 뭐라 했어? 에너지. 무슨 뜻이야? 일할 수 있는 능력. 앞에 뭐 붙었어? 운동, 에너지. 그럼 이 새끼는 뭐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대. 그럼 운동 에너지는 뭐야? 잘 봐.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다시 할게. 운동한다라는 말을 다시 해볼까?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우리는 움직이는 물체를 무서워해. 볼까? 되나? 그치? 움직이는 물체는 무섭지? 최근 분필을 내가 잠깐 던졌더니 태연이가 받았지? 근데 분필을 조금 더 세게 던질 예정이야. 어딜 향해서? 우리 태연이 얼굴을 향해서. 알겠니? 그럼 태연이가 무서워하겠지? 무서울걸? 별로 안 무서워하네. 알겠니? 왜 내가 분필을 던지면 무섭지? 왜 무서워, 태영아? 아니지. 운동하는 물체는 뭘 갖기 때문이야? 에너지를 갖기 때문이지. 됐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던진다는 건 우리 태연이한테 뭐가 가는 거야? 엄청난 에너지가 가는 거지. 그러면 그 에너지가 태연이한테 가서 뭘 하겠어? 일을 하겠지. 그래서 내가 분필을 집어 던지면 이 분필이 가서 저 친구한테 가서 일을 할 거란 말이야. 힘으로 물체를 밀고 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가 있어. 알겠니? 총알. 우리가 총 맞으면 겁나 무섭지. 왜? 걔는 움직여서 에너지를 갖는단 말이야. 그 총알이 날라오면 그 총알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뭐 하겠어? 나한테 그 새끼가 일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일은 그 물체가 힘으로 나를 이동시키겠지.
그래서 총알은 엄청나게 무서운 거야. 자동차의 속도가 빠르지. 자동차 속도가 빠르면 무서운 거야. 왜? 속도가 빠른 물체는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야. 걔가 나한테 와서 충돌을 하면 그 자동차의 에너지가 나한테 와서 뭘 할까 봐? 일을 할까 봐 무서운 거라고. 알겠니? 그래서 운동하는 모든 물체는 뭘 갖는다? 에너지를 갖는다. 그 힘은 뭐라고? 운동 에너지. 이해됐어? 이제 운동 에너지가 뭔지 알겠어?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에너지를 갖는 거야. 근데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배웠지? 운동 에너지 공식은 이건 실험을 측정해서 나온 값이야. 이건 실험 값이야. 운동 에너지는 실험을 측정해서 나온 값이야. 물론 저 물리적으로 계산도 돼. 운동 에너지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해. 운동 에너지는 질량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아주 간단한 건데 얘가 뭐 한 10kg짜리가 10m/s로 와. 됐어요? 근데 얘가 100kg짜리야. 됐니? 얘도 10m/s로 와. 얘는 100kg짜리인데. 됐니? 됐어? 누가 더 무서워? 상식적으로 누가 더 무서워? 얘가 무섭겠어? 얘가 무섭겠어? 얘가 훨씬 무서워. 알겠니? 내가 자동차야, 얘가 별로 안 좋지만 내가 자동차랑 충돌한다면 티코랑 충돌하는 게 낫겠어? 덤프트라고 충돌하는 게 낫겠어? 이왕 충돌한다면 티코가 낫겠지? 됐어요? 왜? 질량이 작으니까 얘가 나한테 전달하는 에너지가 작은 거야. 그래서 질량이 작을수록 운동 에너지가 작고 그러면 그 새끼가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작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질량과 운동 에너지는 비례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건 실험에서 다 측정된 거라 그랬지. 바로 무슨 뜻이야? 질량이 같은데 얘가 20m/s로 와. 20m/s로 온다고. 그럼 속력이 2배 됐지. 근데 운동 에너지는 제곱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제곱에 비례. 그래서 속력이 2배 빨라지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커져? 4배 커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속도를 높이기가 아주 어려운 거야. 속도가 2배 올라가려면 운동 에너지가 몇 배 커져야 돼? 4배 커져야 되거든. 그래서 속도와 운동 에너지의 관계는 무슨 관계야? 제곱의 비례 관계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잖아. 운동 에너지 어떻게 구해? 혹시 몰라 해봤어? 운동 에너지 2분의 1, 2분의 1 상수야. 질량 곱하기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 속도가 10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커지는 거야? 100배 커지는 거야. 속도가 10배 커지면 운동 에너지는 몇 배? 100배 커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높이는 물체를 만들기가 어려운 거야. 10m/s로 가는 걸 100m/s로 가려면 어때야 돼? 에너지가 100배 필요하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질량과 속도의 관계. 이것도 뭐 그래프로 푸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명하는 사람인데, 이런 건 중학교 때 나오는 그래프란다. 그래서 질량과 운동 에너지 K의 관계는 비례 관계입니다. 질량과 속도의 관계는 질량과 운동 에너지 속도와 운동 에너지 관계 무슨 관계야? 제곱 비례 관계입니다. 뭐 이런 건 뭐 중학교 때 많이 하고 왔죠. 근데 학교 지금도 그런 선생님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한 번 또 얘기해 볼게. 옛날에 진짜 더티한 분이 계셨는데. 자,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돼? 제곱이 없었던 거. 여기에 제곱 여기 붙었네. 됐어요?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속도의 제곱과는 무슨 관계야? 그건 비례 관계다. 알겠니? 이건 비례 관계야. 알겠니? 속도의 제곱값을 여기다 넣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중학교 때 나왔던 거라 우리 책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고 말아. 그래서 잠깐만 설명해 봤어. 자, 계속합니다. 요건 조금 있다. 이번엔 무슨 에너지? 위치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우리는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쓰지. 무슨 에너지라 그러대?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도 쓰지. 위치 에너지가 뭐야? 물론 위치 에너지 구하는 식은 뭐지?
이렇게 mgh라 그래. 근데 위치 에너지가 뭐냐고 묻는 거야. 위치 에너지가 뭐라고 묻지? 위치 에너지가 뭐야? 어떠한 면으로부터 높이 있는 물체는 다 에너지를 가져. 왜 그래? 에너지 뭐였지? 에너지 뭐야, 대영이? 근데 어떤 높이로부터, 지면으로부터 또는 어디든 기준으로부터 높이에 있지 에너지를 가져. 무슨 뜻이야? 높이에 있는 모든 물체는 낙하하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근데 지구라고 환장하자.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낙하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해볼까? 내가 여기다가 어떤 못 같은 걸 뒀어. 못. 됐니? 그럼 물체를 떨어뜨려서 어떻게 돼? 빵 해서 이 못을 박을 수도 있잖아. 알겠니?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있는 모든 물체는 뭘 가져? 에너지를 가져. 왜? 낙하를 통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이 설명은 이해가 잘 안 되지? 그래서 준비했어. 됐어요? 이게 뭐야? 샤프지? 별로 위험하지 않지? 자, 봐봐. 이렇게 갖다 놓을 거야. 너는 모자를 알고 쓰고 온 거야, 오늘? 눈치가 빠른데? 자, 봐. 여기서 놓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신경이 쓰이겠지? 얘 머리 위에서 지금 뭐가 떨어질 거야? 샤프가 떨어지겠지? 그럼 샤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그치, 샤프 촉이 망가지겠지? 네 머리가 다치겠어? 샤프가 망가지겠지? 알겠어? 낙하하는 모든 물체는 뭐 할 수 있어? 일할 수 있어. 됐니? 그 에너지를 뭐라 그래? 위치 에너지라 그래. 그런데 왜 우리는 위치 에너지를 잠재적인 에너지라 그러냐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왜 잠재적인 에너지라 그러냐면 잘 봐. 봐야 돼. 이 분필 갖고 해보자. 얘 위치 에너지 얼마야? 위치 에너지는 됐니? 좀 따자. 질량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지? 두 번째 봐. 뭐에 비례해? 높이에 비례하지? 근데 봐. 이 분필의 높이가 얼마야? 이게 분필의 높이 얼마야? 그렇지. 요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한 1m 정도 되겠지. 근데 이 바닥을 기준으로 하면 돼, 안 돼? 그런 게 어딨어? 이 건물이 지금 몇 층이야? 2층이잖아. 그러면 우리 저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야? 한 층이 한 3m 이상 돼? 됐어요? 그럼 3m라고 하자, 한 층을. 그럼 얘는 몇 미터야? 바닥에 기준하면 4m인데? 또는 왜 바닥을 기준으로 해? 이 건물에 지하층도 있는데. 그럼 지하 1층을 기준으로 하면 얼마야? 한 층에서 3m로 하면 지하 1층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까지가 6m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1m 있지? 그럼 이번에 몇 미터가 돼야 돼, 높이가? 7m. 그럼 왜 바닥을 기준으로 해? 이 분필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어? 지구 중심까지 떨어질 수 있지. 떨어진다면 이론상 지구 중심까지 떨어질 수 있어. 중력 때문에 떨어지니까. 알겠니?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분필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야? 모르는 거지. 기준을 어디냐 두냐에 따라서 이 분필의 위치 에너지는 다 다른 거지. 그래서 기준에 따라서 에너지 값이 다 변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준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걔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잠재적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기준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래서 위치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야 돼? 포텐셜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거야. 잠재적인 에너지. 기준에 따라서 변하는 에너지. 즉, 이 분필은 에너지가 정해져 있지 않음. 뭐 되어 있어? 기준에 따라서 변함. 됐어요? 이게 위치 에너지. 그래서 위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해? 특별한 말이 없을 때는 우리 일반적으로 기준면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 높이에 있는 물체가 받는 에너지. 다시 한다. 그러면 얘가 높이에 있는 에너지지. 얘가 높이에 있는 에너지지. 잘 봐. 그럼 이 새끼가 떨어져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지. 그럼 이 새끼가 떨어져서 일을 어떻게 할 거야? 한 일, 얘가 할 수 있는 일의 양 얼마야?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아래로 떨어뜨릴 때 드는 힘이 얼마가 돼야 돼? 힘 얼마가 돼야 돼? 힘. 이 물체를 아래로 떨어뜨리는 힘 얼마가 돼야 되지? 중력.
중력은 질량에다가 뭘 곱해야 돼? 중력 가속도를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받는 중력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한 mg. 얘가 중력이잖아, 중력. 얘가 중력. 됐니? 힘. 중력. 이 힘이 뭐라고? 이게 힘. 힘. 그 힘을 받아서 물체가 낙하한 거리. 됐니? 낙하한 거리. 중력을 받아서 낙하한 거리. 됐니? 그래서 힘 곱하기 거리.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거리를 이동시켰지. 이 중력이 거리를 이동시켰지. 그래서 중력이 한 일. 중력이 일한 양. 이건 중력이 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중력이 한 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그러니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 요 분필이 떨어질 거야. 누가 떨군 거야? 중력이 떨군 거야. 그래서 이걸 중력이 한 일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위치 에너지가 뭐야? 중력이 한 일. 위치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야? 중력에 의한 에너지. 위치 에너지. 용어를 정확하게 쓸 줄 알면 그 다음부터 문제 푸는 건 어렵지 않아. 그래서 운동 에너지,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위치 에너지, 중력이 한 일 또는 지면으로부터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왜? 떨어지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니?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얘도 힘, mg가 중력 힘이지. h가 그 중력받아 낙하한 거리가 돼야 되겠지. 그래서 중력 mg, 거리 h.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 mg, h 구하는 식이었습니다. 라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봐. 이제 탄성 에너지 가기 전에 굉장히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책에는 설명이 없어. 자, 봐봐. 무슨 얘기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야.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 일할 수 있는 능력이야. 근데 니네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거 있지?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웠냐면 에너지는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안 없어져.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럼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지. 그럼 에너지는 뭐 될 뿐이야? 전환될 뿐이야.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전환될 뿐이야. 이것만 알면 그다음부터는 공부가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계산을 하는 애들은 이걸 모르니까 계산하는 거야. 우리는 막 계산 같은 거 안 해. 왜?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 봐.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아.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에너지는 뭐 할 뿐이야? 전환될 뿐이야. 그럼 에너지는 어떻게 전환될 뿐이야? 이렇게 전환될 거야. 에너지는 언제나 한 일과 됐니? 에너지는 항상 전환 관계야. 에너지는 일로, 일은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야. 됐어요? 무슨 말인지 봐. 짜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할게. 아주 기본적인 거야. 이 중학교 2학년 애들이나 배우는 거. 2kg짜리야. 나 봐. 2kg짜리야. 자, 선생님이 일하겠습니다. 얼마 잡아 당길까? 카우스가 얘를 이만큼 끌고 갔어. 얼마 끌고 갔을까요? 10m. 10m 끌고 간 거지. 됐어요? 얼마 힘 줬을까요? 100N 같죠? 뭐 한 100N 줬다고 할게요. 100N 줬다고 할게요. 100N. 110N. 10N만 주자. 힘도 없어 내가. 됐어? 오늘 힘이 너무 없어. 10N으로 10m 끌고 갔다. 자, 카우스가 한 일 얼마야? 내가 한 일 얼마야? 내가 한 일. 카우스가 한 일. 내가 한 일 얼마야? 카우스가 한 일 얼마야? 한 일 얼마게? 한 일은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거리. 힘 얼마 줬어? 10. 거리 몇 미터 끌고 갔어? 10. 그러면 내가 한 일 얼마야? 100줄. 이렇게 되는 거야. 카우스가 한 일 얼마야? 100줄. 자,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물리원 계산이야. 카우스가 100줄의 일을 해줬지. 그럼 그 100줄 어디 갈게? 그 100줄 어디 갔어? 내 사랑? 그 100줄 어디 갔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았어. 분명히 딴 데로 전환됐겠지. 그거 찾기야. 이 단원 전부 다. 시작부터 끝까지 내가 일한 양이 어디로 도망갔어? 내가 얘를 끌고 갔으니까 이 새끼가 뭐 했겠어? 움직였겠지. 이 새끼 움직였겠지? 얼마만큼 움직였겠어? 내가 일한 만큼. 그래서 내가 얘를 끌고 갔으면 카오스가 한 일은 100줄, 요 물체가 받은 일은 100줄.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한 일 100줄, 저 물체가 받은 일 100줄. 끝. 이게 2번 단원 시작과 끝이야. 됐죠? 그럼 이제 봐. 물체 운동 에너지 얼마야? 지금부터 아주 쉬워지는 거야. 그럼 물체 운동 에너지 얼마야? 물체 운동 에너지 얼마? 100줄. 끝. 됐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물체 속도는 얼마야? 물체 속도 얼마야? 이 새끼가 받은 운동 에너지가 100줄이니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이거죠? 근데 이게 얼마야? 100줄. 100줄. 됐니? 근데 얘 속도 얼마냐고 물어봤죠? 얘 질량이 얼마로 쓰여 있어? 지금 2kg으로 쓰여 있어. 됐어요? 그럼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야? 루트 100. 알겠니? 루트 100. 루트 100은 얼마냐? 10. 이 새끼 여기를 딱 지날 때 얼마의 속도로, 잘 봐. 얼마의 속도로 끌려나가서 여기 속도 얼마야? 10m/s의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문제 이렇게 풀리는 거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건 좀 단순하게 만든 거고 이걸 비비 꼬아서 어렵게 만들 거라고. 알겠니? 이걸 비비 꼬은 거야. 이게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묻는 거야. 됐습니까? 너 고민 있냐? 없어? 왜 날 못 봐? 부러워? 너도 크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어. 그래, 너무 부러워하지 마. 쳐다봐. 그래, 너무 자책하지 마. 너 키 얼마야? 79야? 비슷해. 알겠니? 뭐 스키야 79나 77이나 뭐 100점 비슷해. 그래서 비슷해. 알겠냐? 이렇게. 조금만 더 고급지게 바꿔볼까? 자, 봐. 이건 중학교 수준이고 우리 수준으로 내가 바꿔볼게. 내가 우주 수준으로 바꿔볼게. 79야? 신발 신고? 신발 벗고 재. 사람이 나도 신발 신으면 돼. 뭐 할까? 뭐 할까? 이거 조금 고급지면 이렇게 하는 거야. (2m/s로) 달리고 있어. 됐니? 2m/s로 달리고 있어. 그럼 현재 얘 벌써 뭘 가지고 있다는 거야? 운동 에너지 가지고 있다는 거지? 뭐 할까? 얘가 문제를 두 가지 형태로 바꿀 건데 귀찮으니까 쉬운 걸로 바꾸자. 얼마 할까? 10m/s로 달리고 있대. 카우스가 2m/s로 달리는 자동차 물체한테가 힘을 가했어. 힘을 가했어. 내가 또는 일을 해줬어. 내가 일을 했어. 일을 해줬다고 알겠니? 일을 했어. 일해줬다. 그랬더니 저 새끼가 10m/s가 되었대. 카우스가 한 일은 얼마야? 이게 기본형이야. 이게 바탕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기본형이야. 됐어요? 우리 책에 이게 기본형이 다 없어. 알겠죠? 얼마야? 간단하지? 여기서 운동이 얼마야? 2분의 1 m. 야, 써줄까? 첫날이니까 2분의 1 m 2 속력 얼마? 2의 제곱 4줄. 됐습니까? 4줄. 그럼 여기 얼마 있어야 돼? 2분의 1 2 속력의 제곱 10 얼마? 100줄. 여기서 운동 에너지가 4줄 있었어. 여기서 몇 줄 있어? 100줄 있습니다. 내가 한 일 얼마야? 내가 한 일이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뭐 될 뿐이다? 전환될 뿐이다. 알겠어요? 그럼 이 새끼가 4줄 있었는데 이게 100줄 된 거지? 몇 줄의 델타 값이 일어났어? 증가.
됐니? 몇 줄? 96줄. 내 변화값이 일어났지? 그러면 얘한테 누군가 96줄에 뭐 한 거야? 일을 해준 거야. 그게 카우스라면 카우스가 한 일은 96줄. 됐습니까? 또 물어볼까? 자, 봐. 잘 봐. 다시 바꿔볼게. 됐니? 잘 봐.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줄 수도 있어.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줄 수도 있어. 됐니? 96m. 96m. 됐어? 카우스가 간 힘의 크기는 얼마? 내가 간 힘의 크기는 얼마? 방금 얼마 했어? 내가 한 일이 얼마라고? 얘가 델타 에너지가 96줄만큼 늘어났지. 그럼 외부에서 한 일이 얼마야? 96줄의 에너지를 한 일이잖아. 그러면 내가 한 일이 96줄이지. 그럼 오늘 배운 대로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지. 됐니? 근데 질문이 한 일을 물어본 게 아니라 힘을 물어봤지. 그럼 한 일이 96줄이니까 거리가 96m니까 힘은 얼마야? 1N가 있겠네. 1N. 이렇게. 가장 기본을 하고 있는 거야. 뭘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나는 지금 너희들한테. 에너지는 일로 전환된다. 일은 뭘로 전환된다? 에너지로 전환된다. 일은 에너지로, 에너지 일로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 거야. 에너지는 전환되는 거야.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는단 말이야. 전환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인싸, 왜? 아직 가고 하려면 멀었어. 알겠니? 급해? 나도 급해. 겁나 급해. 근데 선생님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면 교육과정상 얘를 언제 배운 거야? 중3 때. 근데 고1 때 너희들이 이 한일,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고1에 없어. 두 번째, 중3에서 한일, 위치에너지, 역학적 에너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 중학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가끔 가르치다 보면 한일이 뭔지, 운동 에너지가 무엇인지, 포텐셜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발견이 됐어. 그런데 나는 거기다 대고 역학적 에너지를 가르쳤어. 암만 가르쳐도 못 알아듣더라고. 아무튼 그렇다는 거야. 오늘 잔소리할 시간이 없다. 바쁘다. 맨날 바빠. 나는 바빠요. 맨날 바빠요. 정말. 이런 노래 모르지 니네? 불쌍한 새끼들. 자, 계속합니다. 한 일은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아.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아. 잘 봐. 두 번째. 내가 물체로 들어올릴 거야. 얼마짜리 할까? 5kg짜리 좀 무거운 걸 들어볼까? 오늘 힘도 좋은데 5kg짜리야. 자, 들어올린다. 내가 이게 지구야. 지구에서 바닥면이야. 내가 얘를 5kg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을 가해야 5kg짜리를 들어 올리지? 물론 등속도라는 가정이야. 내가 등속도로 들어 올리려면 얼마의 힘을 가해야 들어 올릴 수 있어? 중력만큼 힘을 가해야 들어 올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쪽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 중력. 그 얼마야?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얘가 중력이야, 중력. 됐니? 얘가 중력이야. 그러니까 나는 중력만큼 힘을 가해야 얘를 들어 올릴 수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중력은 G값을 10으로 하면 이 중력은 얼마야? 5kg 곱하기 G값은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력은 얼마야? 50N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얘를 들어 올리려면 얼마 힘을 가해야 돼? 50N의 힘은 가해야 되는 거야. 이게 최소값이야. 50N으로 들어 올리려면 등속으로 들어 올릴 거야. 여기까지 됐겠죠? 그런데 봐라. 내가 얘를 10m를 들어 올렸어. 10m를 들어 올렸어. 그래서 내가 얘를 이만큼 들어 올렸는데 이게 10m야. 내가 얘를 10m 들어 올렸다고. 알겠니? 그럼 얘를 10m 들어 올렸지? 그럼 카우스가 한 일은 얼마야? 내가 한 일 얼마야?
힘 곱하기 거리. 힘 곱하기 거리가 돼야 되겠지. 내가 한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한 일 얼마야? 힘. 얼마야? 중력. mg. 거리. 들어올린 높이 10m. h. 거리 h. 됐어? 이걸 문자로 문자를 식으로 바꾸니까 얼마? 얘가 50N. 거리 몇 미터? 10m. 됐니? 단위는 50Nm. 곱하니까 100이었지? 500Nm. 이게 내가 한 일이야. 단위를 바꾸면 500줄. 이게 내가 한 일이야. 이게 내가 한 일이라고. 내가 한 일. 자, 봐. 내가 얘를 들어 올리는데 내가 얘를 들어 올렸지. 얼마만큼 일을 했어? 500줄만큼 일을 했지. 내가 한 일이라고. 일을 했지. 그럼 나는 에너지를 내 입장에선 한 일 에너지를 쓴 거지.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지 않지. 그럼 내가 간 이 500줄은 어디 간 거야? 그렇지. 저 물체한테 들어가 있는 거지. 나는 500줄의 일을 했고 이 새끼는 나한테 500줄을 받았고, 그래서 걔는 500줄의 일을 받아서 어디 있어? 지면으로부터 높이 올라간 거 있지. 그거 아까 무슨 에너지라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라 그랬지. 그래서 내가 한 일이 그 물체에 무슨 에너지로 들어간 거야? 포텐셜 에너지로 들어간 거야. 알겠니? 그럼 이 새끼가 떨어지면서 반대로 얘가 떨어지면서 몇 줄의 일을 할 수 있어? 나한테 500줄의 일을 받았으니까 얘가 떨어지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얼마야 돼? 500줄만큼 일을 하겠지. 왜? 에너지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 전환되니까 나의 500줄의 일이 이 새끼의 포텐셜 에너지 저장됐고 얘는 떨어지면서 누구한테든 500줄까지 일을 할 수 있겠지. 이게 일과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야?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아. 알겠니? 에너지는 전환돼. 그럼 이번 단원에서 너희들이 해야 될 가장 1번은 뭐야? 여기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전환됐어? 여기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 전환됐어? 여기 있는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로 전환됐어?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 전환만 내가 물어볼 거야. 이 에너지 어디 갔어? 이 에너지 어디 갔어? 이 에너지 어디 갔어?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물체가 3개면 됐니? 177이래. 태원이래. 네가 태원이지? 아, 태영이래. 가우스래. 이번엔 3사람이야. 그럼 방금 전에 어때? 1대1로 에너지를 주고받은 거지. 근데 이 셋이 있어. 그럼 내가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고 얘는 얘한테 주고. 그럼 셋이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겠지. 그럼 셋이서 에너지를 주고받을 때 어차피 거기 있는 전체 에너지의 총량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다고. 그래서 이 단원이 뭐 찾기야? 에너지 어디로 갔는지 그거 찾기야. 그 찾기를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그래?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야. 왜? 어차피 에너지가 나한테 갔다 얘한테 갔다 얘한테 갔다 나한테 갔다 여기한테 갔다 어차피 전체 총 에너지는 어차피 뭐 할 거거든? 똑같을 거거든.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계산식이. 근데 생각하면 졸라 쉬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갈 거라고. 우리는 계산 많이 안 해. 저 에너지 어디 갔어? 그것만 찾아낼 거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 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경우. 자, 할게. 마지막이야. 이제 집에 가자. 자. 이건 다음 단원에 이렇게 나와. 아까 했던 거야. 2kg짜리야. 됐니? 카우스가 얘한테 100줄의 일을 해줬어. 나 100줄의 일을 해줬다. 분명히 나 얘한테 100줄 일 해줬다. 나 얘한테 100줄의 일을 해줬어. 100줄만큼 일을 해줬다. 그래서 이 새끼가 여기에 딱 갔다. 그랬더니 속도가 얼마 나와야 돼? 10m/s 나와야 된다. 알겠지? 분명히 10m/s 나와야 되겠지. 정지된 물체였고. 됐니? 정지된 물체였지. 정지된 물체였어. 됐니? 정지된 물체였는데 내가 100줄의 일을 하니까 얘는 10m/s가 나올 줄 알았더니 얘가 7m/s밖에 안 나와, 속도가. 내가 100줄의 일을 해줬는데 저 새끼 에너지가 7m/s밖에 안 나와.
문제가 좀 있네. 해볼까? 얘 정지됐으니까 운동 에너지 얼마? 0줄. 얘 얼마야? 7m니까 2분의 1 mv 제곱하니까 7줄은 49, 49줄. 근데 0줄이 49줄 된 거지. 근데 가우스가 공급한 에너지는 몇 줄? 100줄이지. 그럼 나는 얘한테 100줄을 줬지. 근데 이 새끼가 49줄밖에 에너지가 없지. 그러면 몇 줄 없어졌어 지금? 51줄의 에너지가 없지. 어디 갔을까? 이게 역학적 에너지가 다음 주에 하자. 다음 시간에 하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는 거지. 왜 안 됐어? 바닥면에 마찰 같은 게 있었어. 그래서 바닥면에 마찰이 있어서 무슨 에너지로 날아가 버렸어? 열 에너지로 날아가 버렸어. 열로. 그래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발생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 일과 에너지와 일이 전환 관계가 100%가 되지 않은 거야. 이걸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았다 그래.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됐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쟤는 공기 또는 바닥면으로부터 모든 마찰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바닥면에 마찰이 없거나 공기에 마찰이 없을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지. 왜? 바닥면에 마찰이 있잖아. 공기에 저항이 있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실생활에선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에너지가 손실을 보는 거야. 어디 에너지로? 열 에너지로. 또는 공기의 마찰에 의한 저항 에너지로.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넘어가면 뭐가 나와? 야, 여기에 여기에 열 있지? 여기까지 합쳐서 모든 에너지는 보존되자. 그래서 이 열까지 합쳐. 이 열로 얼마 나갔어? 51줄 나갔지. 됐니? 그러면 내가 한 일은 열 에너지로 51줄, 운동 에너지 49줄 나간 거지. 그래서 10가지 합쳐서 에너지는 보존되자. 그걸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래. 역학적 에너지, 열 에너지 합쳐서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면 너한테서 나간 모든 열 에너지까지 합치면 모든 에너지의 총량은 어떻다? 같더라. 그 열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번 단원에서는 열역학은 빠지고 그냥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할 거니까 공기와 바닥면의 모든 마찰은 뭐 된다? 무시하고 풀 거라고. 됐습니까? 오늘이 역학적 에너지를 하기 위한 가장 기본인 거야. 뭐 배웠어? 3개 배웠어. 한 일. 뭐 배웠어? 운동 에너지. 뭐 배웠어?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위치 에너지. 뭐 배웠어?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야? 전환 관계야. 전환될 때 그 에너지의 총량은 언제나 뭐 돼야 된다고? 보존되는 거야. 언제만 보존이 안 되는 거야? 열이 발생할 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 안 되는 거야. 근데 앞으로 우리는 열은 무시하고 할 거란 말이야. 이 단원에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늘 배운 거 어렵지 않죠? 됐어요?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